안녕하세요. 사이다 스쿨 김프로입니다. 이 시간은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 토크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각 학기별로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났는데요. 최선을 다한 우리 학생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특히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제 중3이 아니라 예비고1이라는 느낌이 확 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3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 이후 어떤 학습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수학달인 이재호 원장님, 자칭 전국 1탑급 영어 강사인 송프로 선생님을 모시고 사이다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수달 원장님, 송프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복장이 안무대 가시는 복장 같기도 하고 화려하십니다. 네, 여기 행커치프인가 이거? 네, 포인트. 원래 딸려 나오잖아요. 네. 근데 패션은 굉장히 좋은데 패션의 완성이 얼굴이잖아요. 얼굴 때문에 반무대 안 됩니다. 패션은 되는데 반무대 안 나가요. 그래서 뭐 누가 출연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아니 흥은 좀 있으시잖아요. 흥은 많죠. 예. 완전히 뭐 자리 깔아주면 그러니까. 자지러지죠. 아니 청주 시내 원장님들 중에서 아마 우리 송프로 선생님이 아마 흥으로는 1등일 거예요. 아주 흥이 경장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지난주에 어린이날도 있었고 그렇죠? 네. 어버이날도 있었는데 두 분은 뭐 자녀분들이 뭐 어린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이 결혼기념일이에요. 5월 5일이요? 어린이날 결혼기념일. 어린이날 때 결혼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5월 5일 날. 그러니까 이제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네. 그 평일날 그 혼배 미사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평일날 잡다 보니까 어린이날. 천주교 신자인가요? 네. 세례명이 그럼 요한. 요한이 영어식 발음으로는 존이죠, 존. 존이. 그쵸, 이제 저는 이제 동부 쪽이니까 존, 그쵸? 네. 존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존 수학. 존 수학 어때? 새로 존 학원 수학? 오픈하시는데. 그쵸? 왜냐면 이제 세례명이 요한이니까. 요한 세바스찬 맥스. 바흐도 그쪽이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 좋은 수학 좋네요. 수달 원장님, 좋은 수학 원장님. 네. 그 어버이날에는 어떻게 자녀들한테 뭐 카네이션을 좀 받았나요? 뭐 결혼 기념일에 뭐 어버이날에 뭐 카네이션 받았어요? 다 받지 않나요? 기본 다 받고 있죠. 저는 못 받았어요. 왜 그랬지? 애들이 좀 그래요. 아니 아이들도 볼 수 있는데 편지는 받았습니다. 그게 더 소중한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감동을 먹으려던 찰나에 이제 어쩐 일로 편지를 쓰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다 그렇게 한다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 그냥. 그래도 편지 받으니까 좋죠. 좋죠. 이게 다 부모님 마음인데. 아니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그 저희 이제 뭐 작은 아이랑 이제 또래 학생들이 이제 어린이날인 전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날인데 뭐 없냐고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네가 어린이야? 고1인데. 고1. 중3 뭐 이런 애들인데. 그래서 그 방정환 님이 처음에 어린이날 제청할 때 17세인가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를 어린이로 하자.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초등학교 그렇죠. 졸업을 하면 어린이는 아니고 이제 청소년으로 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 없냐? 맛있는 거 뭐 없냐? 그때 좀 쏘셔야지. 그래서 저기 샀어요? 저기 샀어요. 저기 밑에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제 가정의 달이라 그리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 행사가 많잖아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돼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소풍도 하고 체험학생 많이 가고 그래서 요 5월 같은 경우에 그냥 어하다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기말 중간고사 때 조금 놓쳤던 그런 뭐 과목이나 성적 하락이 됐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5월을 좀 잘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현재 중3 예비고1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습 방향, 그 다음에 전략에 대해서 사이다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송프로께서 예비고1 현 중3 학생들의 고등영어 또는 수능영어 학습 전략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저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네. 큰 3가지의 어떤 항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꿀팁 네, 좀 꿀팁.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 항목은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 영어 선생님 아니에요? 시작부터 자폭이에요 지금? 예, 아니 그 자폭은 아니고, 네. 예, 이제 뭐 아니 지금 방향이 네. 예비고1 영어 학습 전략인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라. 네. 예, 뭐 깊은 뜻이 있겠죠? 갸꾸로 가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수달 원장님은 수학 방향 말씀하시면 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야 되나요? 아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자 일단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고 뭐 당연히 영어보다는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입시를 다뤄본 사람들이라면 뭐 동감하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수학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국어도 과학도 좀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면 늦으니까. 근데 수학이라는 것이 저도 뭐 이제 뭐 수학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지만 학창 시절 때 수학은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선천적인 재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때 뭐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수학학원에서 뭐 최상반이래요. 네. 그런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2등급, 3등급 수록하거든요. 아니 최상반인데. 최상 반인데 네. 2등급, 3등급. 네, 그런 애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죠. 1등급이 거의 드물죠. 그래서 수학은 역시 이게 쉽게 얻어지는 그런 과목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시잖아요. 아, 네. 맞죠. 네. 참 위대하세요. 수학을 너무 잘하셨어요. 네, 위대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영어 학습량의 정도는 없어요. 정도는 없는데 그래도 영어 학습을 좀 어떤 학습법이라든가 학습량을 좀 효과적으로 좀 설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차원이고 영어만 이렇게 많이 시키려고 하는 선생님들 있죠. 가끔씩 보면. 네. 그런 선생님들은 가급적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아니신가요? 아유, 자, 땡땡.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많이 시키는 선생님은 네. 피하라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만 시키는 애들. 애들이 아니라 영어만 시키는 선생님들. 그건 자기 욕심이죠. 그러니까 영어만 중요하고 영어만 시키려고 하는 학원 또는 선생님은 네. 피하라.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그런 선생님들이 의욕이 앞서신 분들.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 또 고3까지 해보지 못하신 분들. 입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기 이제 직업적인 충실도가 있겠죠. 물론. 예. 그래서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진짜 막 단어도 뭐 보통 보면 뭐 하루에 막 100단어 이상 시키려고 하고. 예. 근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예.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런 아니 뭐 최근 이 우리 송프로의 논조가 네. 까는 걸로 많이 가지고 네. 깐 영어야 깐 영어. 네. 네? 그런 학원 피해라.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선생님도 지금 막 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깐죽되는 것만 나요. 맞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제 제자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신 1등급, 뭐 3년 내내 1등급, 뭐 모의고사도 뭐 다막을 하나 틀리는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이 꽤 많은데 이런 아이들의 사례도 보면 이제 물어봐요. 야, 너 영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다녔잖아. 근데 그때 너 영어 때문에 힘들었니? 선생님이 많이 시켜서 되게 편하게 다녔다. 근데 이제 그건 제 자랑이 아니고요. 네. 자랑같이 물론 들립니다. 그건 아니고 아이가 물론 잘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네, 그쵸. 저는 이제 학습량하고 그러니까 학습법, 효과적인 학습법과 그다음 학습량 이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가장 적당한 학습량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을 연구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냥 뭐 무조건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네, 네. 학습 방법과 네. 학습량이 네.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아야 돼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그 송프로님을 만나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저 결국은 본인 학원 오라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죠. 오늘 이거 많이 나오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네. 이제 뭐 어쨌든 그 합리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어떤 기준 이걸 좀 설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결론.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이나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이 학습법에 있어야 대해서도 본인에 맞는 올바른 학습법 그리고 또 학습량도
또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 네. 또 국어, 과학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그 입시 전반적인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적당한 학습량을 유지해야 된다. 그거를 본인만의 적절한 선을 찾아야 된다. 자기만의 그 기준을 줘. 네, 이런 예. 네, 자기만의 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선을 딱 지키는. 네. 첫 번째로 이제 수학 공부, 국어, 과학도 해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이제 학습 방향, 학습량, 자기만의 선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또 예비고일 어떤 영어 학습 전략이나 방향이 있을까요?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예비고 시절이 사실은 관건입니다. 지금 중3이. 네, 그렇죠? 중3. 네. 중3이 그 고등 영어, 뭐 수능이 됐든 내신이 됐든 지금 현재 시점 중3 1년이 사실은 성패를 좌우하죠. 이제 그 이유는 고등학교 가서 해야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잘못됐는데 이제 이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생활 자체가 네. 워낙 바쁘고 빡세죠. 예,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많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도 심화적으로 해야 되고 과목도 그리고 뭐 수행평가니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아서 사실 시간이 생각보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미리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거고 이 공부도 사실 경제적인 용어 중에서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 경제에 빗대서 근데 사실 공부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세대를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근데 공부는 자기 자신의 당대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죠.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고 못하는 학생은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뭐 부족한 학생이 열심히 하면 잘하는 아이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렇죠. 예, 사실 더 열심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따라잡거나 추월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출발선상의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가서 해야지, 그래서 뭐 3월부터 해야지, 이러면 출발선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입을 염두에 두고 공부했던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뭐 30m 앞에서 출발하는 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중3 때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선행을 좀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10m 앞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요이땡 죄송합니다. 네. 하고서 네. 실컷 놀다가 네.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못 노니까 네. 중3 때 실컷 놀자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출발하자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요. 네. 그렇죠. 출발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 자체가 네. 다른 이미 했던 애들은 30m, 40m 앞에서 출발을 하는 네. 거고 나는 지금 현재 0m에서 출발을 하는 네. 거니까 그 30m, 40m 앞에 있는 애를 따라잡으려면 더 많은 속도를 갖고 네.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근데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용이 안 나와요. 제가 아마 30m, 100m 달리는데 30m나 40m 앞에서 달리면 제가 우사인 볼트를 이길 것 같아요. 예. 네. 그쵸. 우사인 볼트가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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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사인 볼트가 세계 최고 기록인데 9초 네. 5분 가면 근데 네. 우리 우사인이 0m에서 출발해서 뛰고 제가 한 40m 앞에서 뛰면 지금적으로 이기시죠? 이길 것 같아요. 이기시죠. 네. 볼트도 이기는 거죠, 뭐 제가. 100m 원래 한 18초 제가 16초? 중고등학교 때 한 13초. 아 진짜요? 그럼요. 어. 중고등학교 13초. 13초면은 거의 도대표인데. 도대표 그 아마추어 그 학교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가장 빨랐던 학생 중에 하나죠. 예. 제가 13초 플랫을 뛰었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시민체전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대전? 시안에서 대전? 대전시. 거기서 이제 고등부 아마추어 일반부 아마추어 고등부 대표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나가는데 네. 제 친구가 12초 플랫을 뛰어서 제가 못 나갔거든요. 보통 12초 정도는 뛰어야지 1등이에요. 그래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의 가장 큰 포인트는 네. 중3 때 준비를 안 해놓으면 네. 고등학교 가서 출발선상에 불평등이 이루어진다. 네. 어쨌든 단어 자체가 출발선상의 불평등. 그러니까 두 가지 빈익빈 부익부. 네. 무슨 시사 칼럼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자기 세대 본인의 빈익빈 부익부가 자기. 일어날 것이다. 중학교 때 부를 축적해 놓지 못하면 고등학교에도 축적할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라고 하는 거는 실력. 네. 그런 부분이 되겠죠. 지식이나 실력. 지식이나 네. 실력을 네. 쌓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 이제 번째. 고등영어 준비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일단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원하는 등급을 달성하려면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fundamentals거든요. Fundamentals. fundamental. 예. 그러니까 fundamental이 이제 가장 이제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기본기잖아요. 기본기. 예, 기본기인데 이제 영어에서 기본기라고 하면은 단어, 수거, 그리고 문법. 예. 뭐 단어 수거 문법.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구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fundamental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기가 우선적으로 다져져야 되죠. 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상담 현장에서 입시 상담을 하면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네. 야, 너는 다른 거 다 웬만큼 나오는데 영어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러면 선생님 제가 단어만 알면 잘할 것 같아요. 단어만 알면? 근데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단어만 알면 이렇게 전제를 까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은 야 너는 영어는 안 되겠다. 단어만 알면이라는 전제는 단어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어가 대부분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없으면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상누가 되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고 쌓다가 계속 무너져요. 계속. 그래서 제가 지금 사상누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적절한 네, 사상누가. 모래 위에 모래, 집을 짓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펀더멘털이 제일 중요한데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쌓느냐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좀 걸릴 것 같고. 예.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네. 그 고등형 영어 준비법 두 번째가 이제 일단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다져지면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기가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어휘 꾸준히 암기하면서 문법을 중심적으로 먼저 어느 정도 틀을 좀 많이 잡아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기본기가 어느 정도 다져지면 그 다음에 독해를 하는데요. 왜냐면 단어 좀 쌓았죠. 단어 수거 쌓고. 쌓았죠. 문법 쌓았죠. 구문 쌓아놨잖아요. 그러면 사실 독해를 자기 학년에 맞는 수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럼 한 단계 레벨을 업시켜서. 예, 최소 한 단계에서 두 단계는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단 속도가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양보다는 질적인 공부를 해라. 퀀터티보다는 퀄리티. 네. 네. ኳ너티보다는 퀄리티. 쿼너티보다는 네, 퀄리티. 이거 네. 양이라는 것은 이제 다독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영어 지문을 많이 보는 거. 그리고 질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문을 정말 꼼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깊게 심독이라고 그때 그죠 우리가 그렇죠. 네. 심독을 강조했던 것처럼 그 심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해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 그때 이제 다독을 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그 전에는 다독보다는 네. 지문을 읽을 때, 네. 리딩을 할 때 깊게 읽는 심독 훈련이 필요하다. 제가 학생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것이 너희들이 의미 없이 그냥 다독하는 그런 다독의 어떤 성격으로 지문 100개를 보는 것보다 심독의 방법으로 지문 10개를 보는 것이 너희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생각하는 힘도 생기는 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심독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다음 기회에 또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고 수준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고와 내신, 그러니까 모의고사죠. 네, 모의고사와 내신의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서 그에 맞춰서 학습을 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고요.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서 네. 맞춤형 학습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신 같은 경우는 수능 유형이 변형해서 출제가 되긴 하지만 이 서술형이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법적인 특성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꿀팁을 마지막으로 네.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수학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본인의 학습 방법과 학습 양 이거에 대한 적절한 이 밸런스가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미 출발선상의 불평등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어떤 실력과 성적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펀더멘털 그래서 단어, 수거, 문법 기본기가 확실히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양보다는 질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요거를 종합을 해서 정말 우리 구독자들에게 아낌없는 꿀팁 네. 한번 전해 주시죠. 네, 꿀팁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김프로님한테 네. 떠오르는 그
호. 호를 제가 하나 좀 닉네임 헌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헌사. 아, 호. 헌호인가요? 헌호. 헌사가 아니라 헌호. 헌호. 네. 김정달님. 김정달. 예. 예. 정리의 달인. 정리. 정달 김프로입니다. 아, 예. 예. 네. 좀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논술도 네. 계속 가르쳤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논술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정리해서 또 다 얘기를 해줘야만 다른 학생들이 듣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적인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걸 또 우리 또 손프로께서 네, 네. 예, 아주 전화번호 제가 바로 경정할게요. 김정달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닉네임 정달 정달 김프로입니다. 정리해. 자, 예. 아니 좀 바꾸고요. 자 이제 꿀팁 한번 꿀팁은 예, 이제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보통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뭐 이제 그 어떤 그 특정한 교재들 뭐 얘기해 주세요. 아 그렇죠. 그럼요. 자꾸 네. 얘기해 제가 그 그래야지 또 성문 네, 종합요구에서 네, 네. 스폰 한다고 아, 얘기가 그런가요? 들어오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저희 때는 이제 어떤 그 일종의 이제 어떤 교과서 같은 책들이 있었죠. 그렇죠. 바이블이죠, 영어 바이블. 네. 예.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다독을 했었어요. 근데 다독의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숙달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대신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지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좀 귀찮더라도 자신만의 어휘, 문법, 구문과 관련된 핵심 노트를 만들어라. 자기만의 노트. 예, 자기만의 핵심 노트. 그 노트는 예전에도 우리 수달 원장님께서 네. 말씀을 우리 존 수학 원장님 존 수학 원장님이 우리 존 원장님께서 노트 네. 자기만이 만든 그쵸? 자기에게 최적화된 내 손때가 묻은 노트를 만들어야만 필요할 때 그때 꺼낼 수 있다는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는데 영어도 마찬가지네요. 자기만의 노트. 네, 그러니까 노트 활용법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죠. 예. 진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예. 일단 그 노트는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노트 정리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친구들은 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나 교재 내용을 필사를 하는 것이 1차 단계예요. 그대로 그냥 네, 똑같이. 그대로 필사. 예.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이제 이게 필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요령이 생기죠. 그럼 이제 그게 나름대로 핵심을 정리할 수 있는 단계가 생기고요. 그렇죠. 그다음 3단계는 뭐냐면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쌓이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단계를 거치면 되는데 그 핵심 노트는 또 반복 학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이 예전에 이제 뭐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을 보시면 그 단권화라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히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헌법 같은 걸 공부하실 때 책이 여러 권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서에 해당되는 그 책에 그 책에 사실은 다른 교재에만 그렇죠. 나와 있는 거나 또는 아니면 뭐 이제 이 책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다 메모를 하거나 포스트를 붙여서 그렇죠. 단권화 작업을 하거든요. 한 권으로 딱 네, 만드는 네. 거죠. 네. 엑기스만 딱 모아서. 네, 네. 그래서 옛날 이게 생각나네. 옛날 네. 주병진 씨가 할 때 네. 모아. 모아 엑기스를 모아서 한 권에다가 네, 네. 거기다 그냥 다 때려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트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그래서 뭐 당일날 노트 정리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날 그 정리한 노트를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주말에 한 번 더 복습해서 이런 복습의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단권화라는 단어 꼭 우리 구독자분들 이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학생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각 과목별로 단권화해서 그거 그 한 권에 모든 정보나 모든 내용들이 딱 알차게 들어가 있는 네. 그게 우리 존 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신만의 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전을 활용하라. 사전. 맞죠. 예. 그러니까 사전을 활용하는. 근데 요즘 애들이 사전을 잘 안 보잖아요. 잘안 봐요. 그냥 뭐 네이버나 다음 네. 검색해서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사전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는 게 내가 이제 모르는 단어 하나 찾으면 그 위아래로 파생어들이 쫙 나와요. 관련된 단어. 그렇죠.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다이어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예문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예문들이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전 찾아보는 것이 영어 그 어학학습의 가장 사실은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요즘 서점에 사전 있나요? 영어 사전? 저 최근에는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네,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네. 과목 국어 가르칠 때는 네. 사전이
해서 사전으로 공부를 해서 네. 교재 준비를 했거든요. 네. 수업 준비를. 근데 저희 뭐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많이 봤던 영어 사전이 에센스잖아요. 에센스. 그쵸? 민중서리. 예, 민중서리에서 나온 예. 뭐 동아시편에서는 뭐 뉴에이스. 뉴에이스 있고 예, 에센스. 네, 프라임 뭐 이런 거. 네. 그쵸, 프라임도 있었고. 네. 근데 요즘 학생들은 사전을 안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올바른 꿀팁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꿀팁은 이런 겁니다. 자, 사전은 일단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네. 종이 사전은. 네. 그리고 전자사전, 그러니까 휴대폰 사전을 이용하면 사실 사전 보는 효과 좀 반감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사전을 만약에 본다면 뭐 이제 전자 사전이든 뭐 휴대폰에 있는 무슨 뭐 사전이든 또 뭐 아니면 종이 사전이든 일단은 뭐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단 동사만큼은 다른 거는 좀 뭐 안 찾아보더라도 동사 중에 약간 좀 이렇게 그 뭐랄까 문법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네. 그런 동사들은 반드시 찾아보죠.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전은 문법 내용이 나와요. 그쵸, 사전에도 문법이 네, 나오죠. 그러니까 동사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그렇죠. 또는 뭐 A with B 이런 그렇죠. 구조가 나온다. 네. 사실 문법적인 특징들이 사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동사 찾아보면 파생어들 나와요. 그렇죠. 어차피 위아래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동사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네. 그 사용법, 그 우리가 유시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파생어 정도들은 좀 암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동사 중에서 이제 동사 그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네. 어휘를 통해서 이제 파생되는 네. 이제 이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영어 네. 실력도 향상이 되는 거겠네요. 근데 그것을 보완하는 책들이 어원책이 또 있긴 한데 네. 사전을 찾아보면은 저는 이제 힘들게 공부할수록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렇죠. 이거는 네. 저기 공통적인 어떤 네. 의견 아닙니까? 제가 그 지금 기억나는 이제 명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영상 세대잖아요. 근데 네. 이제 활자를 잘 안 보잖아요, 네. 책을. 근데 예전에 들었던 명언 중에 지혜는 네. 활자를 타고 온다. 네. 그런 말이 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는 네. 뭐 휴대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근데 사전은 활자잖아요. 네. 그 활자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들은 네. 정말 평생 가도 잊지 않는 아니 그 그런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데 소크라테스가 예전에 이제 나훈아 형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 이제 그 철학자 우리 나훈아 형님이 좋아하시는 테스 형, 테스 형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테스 형. 그렇죠? 테스 형. 그 이제 그분이 그 이제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그분은 이제 뭐냐면 토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로 토론하면서 지혜를 습득하고 전달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화법인데 글을 통해서 문자로 전파되는 지식은 지혜롭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런 실제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 물론 이제 뭐 영상 보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편하고 임팩트도 있고 하지만 글자를 눈으로 보고 또 써보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 제 딸내미한테 제 사전 한번 이렇게 추천해 줬어요. 이 학습법이 좋다고 추천해 주면서 그래서 사전을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새로 사기에는 좀 비싸니까 제 사전을 준 거죠. 쓰던 사전을? 네, 쓰던 사전을. 손때 묻은? 네. 더럽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손때가 묻었어. 근데 그게 제 사전에서 특히 더러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다른 과목은 좀 뭐 현찮았어도 영어만큼은 그래도 잘했는데 그 이제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도 하고 또 영어랑 관련돼서는 저한테 장난을 많이 쳐요. 근데 제가 항상 사전을 막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워낙에 사전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제가 학생이었는데 친구들이 가끔 쉬는 시간에 와서 이런 장난을 쳐요. 야, 내기하자. 이따가 저기 청소할 때 몰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보통 그냥 가위바위보를 한다든가 하잖아요. 근데 제 사전을 활용해서 자 랜덤으로 아무 페이지나 폈을 때 연필이나 볼펜 자국이 없으면 그 걸리는 걸로. 근데 한 열 몇 번을 해야지 걸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공부했다. 그리고 제 손때가 엄청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친구들이
사전을 운동장으로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흙을 묻혀서 옆에다 막 손질을 해요. 사전 욕구 예. 옆에다가 그리고서 갖고 와서 야 나도 좀 더럽잖아. 너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여담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네. 아빠 사전 너무 더러워. 그렇죠. 더러운 사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옆에 옆면도 더럽고 그다음 폈을 때도 다 더러우니까. 아니 사전 얘기하니까 기억나는 게요. 보통 저희 때는 이제 독서실 지금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하지만 네. 예전에 독서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 친구 중에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근데 걔는 책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책처럼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 있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부풀어 올랐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리고 관찰을 해봤죠. 얘가 이제 책을 펴놓고 잡니다. 침을 흘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침이 그럴 수 있어요. 일반 물하고 침하고 좀 다른가 봐요. 네. 이 침내 뭐 이런 네. 소화 뭐 기능도 네.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침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침이 책을 소화를 시켜. 그래서 책이 불어나요. 요만했던 책이 점점 이렇게 돼. 그럼 결국 그게 이렇게 두꺼워지니까 그걸 이제 베개 삼아 그런 학생들도 있었네요. 사전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사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에피소드 아 너무 많죠. 지금 영상 적어야 돼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다음에 사전 예. 특집을 한번 하자고요. 예. 자 꿀팁 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 오늘 어떻게 송프로생 특집인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편집해 주세요. 예,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는 수시로 해야 된다. 이거 이제 마지막이죠. 이거. 예,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예, 영어는 수시로. 채널 돌리지 마시고. 예, 영어는 수시로 해야 된다. 예, 정시로 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영어는 예. 시시각각으로. 아, 예, 틈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예,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영어를 화장실에서 많이 했죠. 예, 저도 많이 했어요. 앉아 있으면서 뭐 읽는다든지 단어를. 왜냐면 제가 정리 노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수첩형 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노트 있잖아요. 아니 화장실 얘기 괜히 했는데 또 길어지고. 알겠습니다. 예, 영어는 수시로 해야 된다. 시시각각.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네. 틈날 때. 거기서 이제 결정적 꿀팁은 수학을 제가 강조했잖아요. 네. 사실 수학이 대입의 성패인데 수학 공부하다가 문제 막혀요. 그러면 그 붙잡고 있나 풀립니까? 그럴 때 영어 지문 딱 하나 하는 거죠. 하나.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수학 문제 풀고, 예, 그리고 수학하다가 이제 과학으로 넘어갈 때, 그렇죠. 그 중간에 또 지문 하나 보는 아니 근데 우리 저기 틈새 공략. 예, 우리 저기 수당 원장님도 지난번에 다르게 또 말씀하셨던 네, 부분이 국어나 영어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러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수학 머리하고 영어 머리는 다르죠.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부위가 달라요. 아, 예, 요 부위가 그렇구나.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학습법을 그러니까 뇌학습에 관한 그 연구들이 네.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신경학자들 사이에서. 네. 그랬을 때 교차학습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뇌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차학습. 네, 교차학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차학습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수시로 네. 막간을 활용해서 네. 지문 하나씩 보는 전략 네. 이거 상당히 좋고요. 단어를 왜 자습 시간에 암기합니까? 단어를 왜 저기 정독실이나 독서실에서 그 집중 잘 되는 시간에 왜 합니까? 제가 하진 않았어요. 제가 하진 않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단어는 짜투리 무조건 짜투리 시간에 자투리 시간에, 단 한- 남는 시간에. 왜냐하면 고도의 어떤 추론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단암기할 때는 이제 연상 학습법 같은 걸 활용하면서 그렇죠. 그 자투리 시간, 뭐 쉬는 시간이라든가 제가 이거 자투리 시간 분석해 봤더니 하루에 2시간 나와요.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도. 네. 그러니까 뭐 수면 시간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수면 시간이 뭐 그냥 6시간 정도라고 네. 치면 자투리 시간만 2시간 나옵니다. 그럼 자투리 시간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 그렇죠? 자투리 시간 중에서 그 자투리 시간의 본래의 용도, 이 목적을 이제 수행하는 부분들을 빼도 1시간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네요, 사실은. 네. 그렇죠?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이게 본래의 목적이죠. 그렇죠. 네. 중간에 뭐 잠을 잔다든가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꿀팁 한번 이제 정리를 제가 또 이제 정달 김프로니까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는 자신만의 어떤 그런 이 어휘 또는 뭐 구문이나 뭐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된 자신만의 노트, 그 노트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사전을 활용해라. 네, 그리고 또
우리 송프로 선생님이 또 다른 이 닉네임이 워킹 딕셔너리, 네. 걸어 댕기는 사전이었어요. 그렇죠? 네, 걸어 댕기는 사전. 사전을 활용해라. 활자 매체를 통한 기억,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영어는 시시각각 때때로 수시로 네. 이렇게 공부를 해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칭 별명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예, 살아있는 문제은행, 살아있는 문제은행. 족보. 기출 기출 문제를 거의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족보 송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족보. 우리 네, 족보 여기까지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저 퇴근해도 되죠? 아니 계속 듣고 있었다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잘하네. 저 퇴근해도 되죠? 결국은 지자랑이야.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예비고1 현재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비하기 위한 학습 방향, 학습 방법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